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반등에 성공을 하며 42K 중후반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제 코인 시장이 전체적으로 너무나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고 원인이 앞으로 코인 시장과 비트코인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판이 바뀌었다라는 영상을 어제 남겨드렸는데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분야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코인 이야기 하기에 앞서서 거시경제 상황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닉 티밀하우스라고 해서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여론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24년도 1분기에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될 거다라는 거에 많은 사람들이 컨센이 맞춰지고 있고 빌 에크맨도 어제 금리가 인하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골드만삭스는 2024년도에 금리가 3번이 아니라 6번 인하를 할 거다. 그러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시장에 굉장히 불리시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라는 건 일단 첫 번째로 경기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돈이 풀리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자산 시장에 특히 아주 강한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걸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거시 경제의 변화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24년도에 다른 것보다도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이고요. 이 미국 대선은 모든 정책들을 다 그쪽으로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선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이 급선회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하면서 봐야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이 비트코인 선물 차트가 매우 높은 적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을 때 말씀을 드렸죠. 하락을 하기 전에는 찍고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실제로 하락을 하면서 비트코인이 포지션들을 모두 정리를 했었는데 그 뒤에 한번 위로 올라갈지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여기에 있는 먹잇감들 아주 좋은 먹잇감들인데 42K부터 43K 근처에 있던 부분들을 전부 다 소화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단기적인 움직임은 현재 시장이 너무나 과열이 되어 있고 또 선물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고배율로 롱숏을 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고 이런 부분들은 선물 시장을 마켓 메이커 그다음에 시장의 세력들이 아주 잘 이용해 가면서 돈을 벌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고요. 앞으로도 당분간은 단기적인 움직임은 이 선물 맵들이 어느 곳에 더 진하게 위치를 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움직임을 예측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 한 2, 3주 동안 적중률이 매우 높은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현물 맵을 보면서 어디가 우리가 봐야 되는 지점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면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38K에 강력한 매수벽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매도벽 같은 경우는 44K와 46K 사이 45K 라인, 요 라인대에 아주 강하게 형성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 밑으로 내려갈 때는 뭐 38K까지 안 내려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요 레인지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위로 같은 경우는 44K 위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이걸 뚫고 간다고 하면은 정말 대세 판이 바뀌는 그런 움직임일 수 있기 때문에 유념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또 바이낸스의 오더북과 다른 것도 비트파이넥스, 비트맥스, 비트스탬프의 오더북들을 모두 통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잘 보시면은 이 41.5K 이 중반대 라인 이 라인대에 아주 강한 이 매수 매도벽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보여드리는 자료와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오더북상에 41K 중후반대에 강력한 라인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실제로 비트코인이 가격을 점핑을 하면서 41K 초반대 요 라인대에서 아주 많은 손바뀜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41K 라인대 요 라인 41K 초반대에서 중반대 라인이 강력한 지지대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41K 초반대에서 중반대까지 다시 한번 내려간다고 하면은 이 구간을 정말 지지하는지 아니면 뚫고 내려가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중요한 라인대라고 여러분들께서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과거에서 올라왔을 때도 그렇고 현재 오더북상에 많이 몰려있는 이 매수벽을 봐서도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살펴봐야 되는 그런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예전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비트코인이 8주 연속 상승을 했었거든요. 불장 때에도 이런 상승이 거의 없었다. 굉장히 큰 좋은 환희에 찬 장이었죠.
8주면은 거의 2달인데 2달 내내 비트코인이 오르기만 한 거고, 그러면서 알트코인으로 돈이 뿌려져가지고 모두가 행복했던 이 2달이 끝나가고 9주차 때 처음으로 음봉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음봉 같은 경우는 제가 8주차 때 자료를 가지고 오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번에 한번 음봉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단기 과열되어 있는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이 잠시 쉬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8주 연속 상승을 하고 9주차에 잠깐 쉬어가고 있는데, 이건 너무나 당연하게도 쇼터몰더들이 프로핏이 많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수익을 보는 구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셀프레셔가 크게 작용을 했고, 이 셀프레셔는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의 알트코인들이나 이제 코인들을 던지는 역할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코인 시장이 조금 침체되고 진정이 됐다, 이런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중심에는 미국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아주 의미 있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미국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댄님의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미국과 미국의 기관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말씀을 드렸고, 보시게 되면 이 미국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마이너스로 빠질 때마다 비트코인이 계속 하락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락을 유발하는 것도 미국이고 상승을 유발하는 것도 미국이다. 이런 부분들, 쇼터몰더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던지는 것도 미국이다라는 거를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위의 자료들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던지는 게 결국은 미국이 던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미국의 특정 세력이 누군지에 대해서 찾았습니다. 보게 되면은 하락을 유발하는 거는 FTX예요. 어떻게 되냐면 FTX가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2.0이 되면서 현금으로 사람들한테 돈을 돌려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 보니까 FTX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전부 다 시장에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거의 한 3천억 정도를 시장에 던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던졌기 때문에 쇼터몰더들이 돈을 벌었고, 쇼터몰더가 던질 수 있는 셀프레셔가 작용을 한다고 했는데, 셀프레셔 이런 부분들이 FTX에서 있는 자산들을 던질 수 있는, 그러니까 가격이 올랐으니까 던지면 플러스인 거잖아요. 던지는 역할을 했고, 그 부분들이 시장에 작용을 하면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하방 압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모두 탁탁탁탁 연결이 되고 있어요. 지표를 통해서 미국에서 던진 거라는 걸 확인을 했고, 셀프레셔가 많이 나올 거라는 것도 확인을 했고, 근데 실제로 보니까 FTX가 현금을 주기 위해서 이 코인들을 팔고 있던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하락 같은 경우는 뭐 모든 요소가 FTX는 아니겠지만 큰 역할을 했다, FTX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단기 하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원래 숫자는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 상승, 이거는 리테일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월렛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비트코인이 고래들도 축적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리테일들이 축적을 하고 있는 거는 비트코인의 NFT, 뭐 BRC, 이런 비트코인과 관련되어 있는 생태계가 커지면서 이 부분이 리테일들한테 매스 어덥션을 일으키고 있고, 그건 비트코인의 생태계가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걸 월렛 숫자가 늘어나는 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가오는 불장에서는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생태계에 관련되어 있는 뭐 코인들, 프로젝트들 너무나 큰 관심을 두셔야 되고요.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 또 비트코인에 전혀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도 알트코인에만 포커스를 두시는데, 알트코인을 비트코인과 관련되어 있는 알트코인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번 불장에 하나의 큰 키가 되고 큰 축이 될 거고, 사람들의 돈이 몰릴 거기 때문에 알트코인을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 생태계에 관련되어 있는 알트코인은 반드시 하나 정도는 가져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어요. 이 변화는 그러니까 완전히 판이 바뀌고 있는 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지금까지 이전 불장에서는 비트코인 생태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불장에는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생태계에 정말 집중해서 이 부분을 꼭 챙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브스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비트코인의 현물 ETF가 승인이 됐을 때 암호화폐 가치가 재평가가 될 거다.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이렇게 일부의 고래와 그다음에 리테일들이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하면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판이 바뀌게 되면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월가와 기관들이 주도하는 장이 되면서 완전히 이 퀀텀 점프하는 새로운 가치평가가 재평가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집중해야 되는 거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됐을 때 가격 재평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채굴업체 이런 것들보다도 여기에 있습니다. 비트코인 오리지널스 인기 상승 및 NFT 시장 회복. 이 NFT 시장은 정말 대단히 중요한 게, 비트코인의 NFT가 이미 이더리움의 NFT를 넘어섰던
또 넘어서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트코인과 관련되어 있는 이 생태계 이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는 포브스에서도 힌트를 줬다. 저는 그렇게 감히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레이스케일 CEO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됐을 때 30조 달러 시장이 너무나 큰 돈이죠. 이게 열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특히 월가에서 그다음에 이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분위기 띄우는 거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 분위기 띄우는 거의 시작점을 말씀을 드렸을 때 구글에서 광고 허용을 했다. 그런 부분들이 월가나 돈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광고를 할 건지 생각을 해봐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광고는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되어 있는 광고일 거고, 비트코인 현물 ETF는 결국 비트코인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광고와 같거든요. 코인 시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일반 대중들이 생각하는 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매스미디어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변화의 한복판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되고요. 실제로 비트와이즈는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되어 있는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이죠. 비트코인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런 대중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광고가 월가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게 의미가 있어요. 일반 대중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전문가다운, 그다음에 더 큰 집단의 말을 잘 듣는 경향이 있는데, 월스트리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의 생각이 그냥 옆에 있는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공식력이 있을 거고, 심리적으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 거잖아요. 이런 인식의 변화가 2024년도 5년도에 일어나고 코인 시장에 대한 재평가가 일어날 거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블랙록은 SEC의 세 번째 수정된 안에 대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랙록이 SEC에 맞춰가지고 이 안을 세 번이나 변경을 해서 제출을 했고, 아크인베스트도 변경되어 있는 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신청서를 다시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월가, 그다음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바삐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특히 서양 사람들은 12월 달 되고 12월 중순 이후에는 일을 거의 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빠르게 시장이 변해가고 있다는 거는 앞으로 다가올 시장이 무엇인가에 대한 암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2024년도 미국 대선이 있다라는 이야기 영상 초기에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은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게 미국에 있는 크립토 관련되어 있는 인물들이 미국 대선을 위해 한 1,000억 원 정도를 모집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보시게 되면은 다 너무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블록체인 캐피털, 브라이언 암스트롱 등등등 해가지고 코인베이스 등등등 해서 한 1,000억 정도를 모았고, 암호화폐에 그러니까 프렌들리한 사람들한테 지원을 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목소리가 조금씩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이게 정치, 규제 이런 부분들이 코인 쪽과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 긍정적이고 좋은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변화는 앞으로 코인 시장이 얼마나 커질지, 그다음에 규제에 관련돼서도 얼마나 프렌들리해질지, 아까 말씀드렸던 광고 이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일반인들한테 얼마나 이 대중적으로 접근성이 커질지,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그냥 여러 가지를 봐도 메가 불장이 아니라 저는 메가 불장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관련되어 있는 생태계에 정말 큰 관심을 한 번 정도는 가지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코인 시장에 오늘 핵폭탄이 떨어졌었다. 그거는 결국 알고 봤더니 FTX의 정리였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 와중에도 우리가 봐야 되는 방향 어디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보시게 되면은 제가 솔라나 요즘 자주 언급을 드리는데, 이더리움보다 현재 솔라나가 원래 숫자의 퍼포먼스가 훨씬 좋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두 가지 케이스인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솔라나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단순히 보셔도 되고, 두 번째는 이더리움뿐만이 아니라 다른 L2에도 너무나 많은 움직임들이 생겼습니다. 이런 것들까지 모두 포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게 분산이 됐다,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코스피, 코스닥 이런 것들의 거래 대금을 보시면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코인하고 사실은 연관이 아예 없진 않아요. 코인 시장이 너무나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일일 거래 대금으로 이미 코스닥, 코스피급으로 올라왔고, 이 시장은 아직 기관이 진출을 하지 않았지만 스마트한 개인들이 먼저 와서 굉장히 공부도 많이 했고, 기관이 들어오면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보다도 훨씬 빠르게 준비를 했던 시장이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 좋은 길을 가고 있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 단기적인 흔들림이 있더라도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은 언제나 여기잖아요. 2024년도, 2025년도에 이 큰 흐름을 우리가 먹기 위해서, 타기 위해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준비를 잘 하시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2024년도, 2025년도에는 준비를 한 우리가 기회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